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제니입니다. 예, 오늘 제가 좋아하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평창동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금보성 아트센터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작품 보이시나요? 네, 요분입니다. 이분을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한번 작가님을 찾아뵈러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여기 금보성 아트센터 내부고요. 지금 전층에서 전시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큰 전시인 것 같아요. 여기 작가 노트가 보이고요. 예, 2015년도에 43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6개월간 병상에 누워 있었어야만 했던 작가님의 어떻게 보면 사진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한 그 시작점이 보이네요. 예, 자세한 얘기 우리 작가님 만나보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윤순 작가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1층, 지하 1, 2층까지 전부 3층 전관에서 전시를 하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또 FNK 포토그래피 어워즈에서 또 네. 순수 부문상으로 이번에 수상하신 네. 것도 역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6개월을 누워 있어서 많이 시리에 빠지게 되고 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지만은 천정 형광등이 제 처음 시작의 모태였어요. 형광등 빛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싶어서 그 전까지는 내가 너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다가 형광등 불빛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터널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태어나고 나면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셀프 포트레이트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태어나고 나서는 조금씩 작업을 시작했던 게 제 이번 전시의 시작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 작품이 네. 제가 처음 선생님의 작품을 만나게 된 작품이에요. 이거요? 되게 궁금했어요. 대체 왜 저 숲속에 뜬금없이 이 냉장고를 갖다 놓고 또 그것을 왜 열고 그걸 또 왜 밖에서 들여다보실까? 냉장고 안으로 들여다보는데 보통은 그쵸? 요 이유가 네, 이질적인 장소인데 보통 냉장고는 집에 있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정신적인 허기를 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유리 칸막이를 통해서 멀리서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컨셉을 정하고 제가 하나하나 냉장고를 산속에 옮기고 저의 어떤 정신적인 허기를 표현하고 이걸 통해서 극복해내고 달래고자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예.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항상 매 작품마다 네네네. Y라는 것을 가지고서 항상 작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사람마다 작가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항상 제가 찍는 사진이지만 내 사진을 내가 보면서도 늘 왜라는 생각을 화두를 던집니다. 왜 정윤수는 이런 사진을 찍게 되는가? 왜 찍을까? 왜 나타날까? 왜 이런 걸 표현할까? 제 스스로에 대한 물음입니다. 물론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제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늘 병원 침대에서 생활해 가서 제가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직접적인 표현이고 또 내면적인 세계를 들어오고 나면은 어떤 고통스러운 불안을 직면하고 또 제 자신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시키고 잃어버린 내 자신의 자아를 회귀하는 그런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신이 이걸 표현하고자 3개월 동안 수염을 깎지 않은 상태에서 길렀었고 또 침대를 이동해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 작품은 밭도 돛도 노도 없습니다. 그냥 떠 있는 상태에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을 제가 구상을 했고 또 닌겔병을 연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닌겔병이 제 자신의 그림자 가운데 왔을 때 제 심장에 왔을 때 닌겔이란 건 저를 치유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약이자 육체적인 약이기 때문에 이걸 제 마음속에 치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제가 표현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운 불안, 또 부정적인 감정, 또 내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자아를 회귀시키고자 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작품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예, 수영장 속에 이렇게 바닥에 앉으셔서 그 물 위로 비치는 반영을 같이 함께 찍으신 작품이에요. 요거가 굉장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한테 가장 갑갑한 장소는 물속입니다. 공중목욕탕에서 빠져 죽을 뻔했던 기억이 저한테 가장 큰 트라우마고 어릴 때 있었는데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가 대단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를 내 자신이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애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떨까 내 자신의 마음이. 그러다가 햇살이 오후에 비칠 무렵, 여기 딱 비춰질 무렵에 제 자신이 힘을 다 빼고 쫙 가라앉아서 물속에 닿았을 때 물결의 파장이 잔잔해졌을 무렵 눈을 살짝 뜨고 빛을 쳐다보고 자했던 그런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찍기가 어려웠고 힘들었던 작업이고, 제 자신의 가장 고통, 불안, 어려움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싶었던 그런 작업이 바로 수영장 이 작업입니다. 선생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면 공통적으로 물이 참 많이 나와요. 비, 바다, 비바람, 수영장. 이 물을 모티브로 하시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잘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 작업이 제 자신을 탈출하는 작업이고 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가 남들보다 대단히 커요. 왜 그러냐면 물가를 많이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만 들어가도 좀 공포가 와요.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해 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게 가장 컸었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순리적으로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이란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항상 물이란 거는 모든 걸 정화시키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상징적인 물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그런 거고 내면적으로는 제 자신의 이번 사진 작업을 통해서 제가 고통스러운 불안을 직면한 거를 표출시켜서 이겨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물도 불도 들어가지만은 그런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 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탈출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또 작가님 스스로는 양복이라는 제도의 아이콘을 또 입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상반된 요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건 양복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제 자신의 사진은 전부 다 양복에다 등장하고,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현대인의 남성상을 표출하는 게 뭘까 했을 때 제가 소재를 딱 택한 거는 양복이었어요. 물론 한국적으로 한복도 입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양복이야 라고 해서 저는 항상 현대인의 남성상 하면은 여러 가지 옷이 있겠지만은 셀러리맨 내진 직장인 내진 남자들의 대표적인 옷이 양복이기 때문에 그 양복을 여러 벌 돌려서 제가 표출하는 작업 도구입니다. 저한테는 양복이라는 것이. 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많이 듣고 싶은 건데, 이게 지금 저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런 극장 못 봤어요. 굉장히 독특한 곳이고, 이 객석을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소인데,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작품을 보니까 장소 대여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은 또 없으셨나요? 장소 어려웠죠, 섭외가. 일단 무조건 안 된다 그랬었고.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압도를 당했어요. 얼마나 큰지. 사진은 두 번째고 제가 압도를 당했었어요. 이 장소가. 그래서 6,000명이 들어가는 장소에 저 혼자 딱 서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를 제 자신의 그동안의 어려웠던 부분을, 고통스러운 불안을 표출하고 이겨내는 극복의 차원으로 찍었던 장소가 바로 이 공연장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이제 돈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런 장소 대여라든가,
예, 여러 가지 장비를 또 구입하시고, 아까 냉장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냉장고를 숲까지 옮기는 경우에도 뭐 혼자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막대한 경비가 눈에 보여요. 이 경비 충당이라든가. 어떻게 그래서 감당하고 저는 계세요? 매일 사진을 못 찍습니다. 하다못해 포크레인이들 굴삭기만 빌려도 공태짜리 빌리는 게 하루가 75만 원입니다. 몇 시간을 쓰던 거기는 하루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만 하더라도 무거우니까 또 병원 침대만 해도 무거우면 트럭을 대여를 하고 또 남자 3, 4명을 기본 대동을 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거기 또 밥이라도 더 사주고 이러다 보면은 일단은 옮긴 건 그랬고 또 일행들 같이 스태프들 같이 가서 또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금액은 참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돈 얘기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진작가의 와이프들은 악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사진으로 이게 수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셀프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상업성 작품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막대한 경비까지 들이면서 하신다면 집에서 혹시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질문 잘하셨는데 일단 집사람은 내가 찍은 사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걸 왜 찍지? 아니 꽃을 찍어 이쁘게 그래야 그거 내가 내 남편이 찍었다고 벽에도 걸어두는데 난 이거 벽에 걸기도 싫어. 집사람 말은 그렇습니다. 나 그 웃고 마는데 저는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판매를 목적으로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저한테 팔리지도 않을 사진 또 본인 얼굴을 누가 사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일종의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판매 목적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개념적인 거, 또 예술적인 부분들을 저는 표출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고. 이번은 이걸로 전시하지만 다음번 작업도 역시 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거는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고 비상업적이고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작업이죠.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팔리지 않고 왜 그렇게 찍지? 사진가들도 뭘 팔아야 뭔가 충당을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던 개념과 생각을 펼쳐보고 싶어요. 예. 선생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들을 보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힘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만한 투자와 그만한 시간적인 열정을 쏟아붓기는 어렵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전하고 싶은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현대인의 고독, 불안감을 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본인이 동질성을 느끼고 또 작가가 그걸 어떻게 찍었나, 어떻게 극복했나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느낌을 전달받았다고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까운 계획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번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평창교동에 있는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는 제가 잘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제 자신의 또 작업 구상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들어가서 한 1, 2년 정도 아마 작업 걸리겠죠. 그러면 2년 정도 작업을 본, 여름, 가을, 겨울 다 완성하고 나서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접촉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서 또 한번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그 시간까지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인증샷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